이재명의 수건이자 이재명 정치 인생 내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추경을 해서 현찰을 배급한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 나라에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재인 때만 해도 대개문들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말했었지만 찌찌자들은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어요. 니들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어차피 할 거니까. 돈 뿌리는 정책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라는 크게 분열됩니다. 돈을 뿌려서 마중물을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돈을 뿌리는 게 좋다 하는 찬성파. 그리고 반대로 그런 식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현금 살포는 역효과가 훨씬 크다. 나라 재정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하는 반대파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단골 논리. 그러면 니들은 받지 말라는 둥, 반대해놓고 왜 받냐는 둥 하는 얘기들. 이 나름대로 유명한 자동차 리뷰어라는 사람도 나서서 돈 주는 게 싫으면 안 받게 하자는 둥. 자동차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에도 엄청 조예가 깊은 분인가 봐요. 본인이 잘 아는 거나 얘기하면서 살죠, 그냥. 세금은 내가 냈는데 니들 찌찌자들끼리 나라 돈을 다 나눠 처먹게 둬야 되냐? 무안공항, 새만금공항 반대하면 거기가 갑자기 출입 금지 구역이 됩니까? 이재명 찍었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면 니들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냐? 이거 나라가 거대한 유치원이야 뭐야. 저들은 입만 열면 마중물 타령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마중물이라는 것은 펌프에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어 넣는 물입니다. 말하자면 더 많은 물을 쓰기 위해서 일부 물을 먼저 부어 넣어야 된다. 더 큰 돈을 벌고 경제의 활기가 한 바퀴 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부어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예산을 써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은 더 큰 물로 돌아오기는커녕 승수가 0.3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현금 살포의 승수는 0.2에서 0.25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 10조 원을 뿌리면 2조쯤 경제에 들어가고 나머지 8조는 어디에 갔는지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살포된 현금은 대부분 그냥 소비를 대체하지 소비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래 100만 원을 쓰는데 나라에서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200만 원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100만 원을 줬으니까 내가 원래 쓰려던 100만 원은 아끼고 나라 돈 100만 원을 대신 썼다는 거예요. 2020년에 미친 듯이 뿌려댔던 재난지원금은 민간 소비를 겨우 1.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옳은 것 아니냐? 그 돈들이 어디에 쓰였느냐? 대부분 학원, 병원, 주유비 같은 곳에 사용됐어요. 이것은 추가 지출이 아닙니다. 고정 지출의 영역이죠. 대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추가 지출은 다 어디로 몰렸느냐? 연매출 50억 이상의 대형 소매점들, 맛집들 이런 곳이 소형 소매점의 3배가 넘게 가져갑니다. 몇 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마저 다 대형 소매업체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돈은 승수를 더욱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은 돈을 더 준다고 돈을 더 쓰는 게 아닙니다. 추가 지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체되거나 저축되는 겁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의 활기가 한 바퀴 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뿌릴 거라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 회장도 저도 차상위 계층도 다 똑같이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을 받는 입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념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30조 원짜리 추경 살포를 하면 GDP가 0.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GDP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정부 지출이니까 정부 지출이 늘면 GDP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와, 공짜네. 정부가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경제가 성장하겠네. 경제 성장 쉽네.
실제로 정부는 GDP를 뻥튀기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뿌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말 공짜일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그걸 공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죠. 그런데 이상하게 질문을 살짝 바꿔서 나라가 돈을 뿌려서 마중물을 삼는다고 하면 인구의 절반은 그게 공짜라고, 좋은 돈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설명을 추가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쪽에 뿌리면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빈자리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지원금을 뿌린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 적극적 재정, 이딴 소리를 할 때 그 돈은 대부분 가장 먼저 어딘가의 예비비에서 가져옵니다. 예비비가 뭐냐? 비상시를 대비해서 쌓아놓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털어먹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예비비를 써버렸으니까 첫째, 국가 전체가 위험에 노출됐고요. 둘째, 곧 또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 돈입니다. 공짜로 쓴 게 아니에요. 예비비를 다 써먹고 쓸 예비비가 없으면 다른 예산을 줄입니다. 그런데 다른 잡혀있는 사업,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금액도 보통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는 게 뭐냐? 추경이에요. 그런데 추경이 뭡니까? 하도 추경,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쉽게 떠들어대니까 그게 무슨 마법의 돈 만드는 공짜 돈 기계 같은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추경은 그냥 정해져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쓰겠다고 정해놨었는데 그냥 이제 120만 원을 쓴다고 다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추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20만 원은 어디서 옵니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돈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 대부분 빚을 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이 나라 빚을 1000조로 늘렸던 바로 그 프로세스인 겁니다.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흥청망청 살포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채는 누가 갚습니까? 지지율을 주워 먹은 그놈이 갚습니까? 아니죠. 청년들이 갚고 다음 세대가 갚는 겁니다. 지금 돈을 나눠 먹고 있는 기성세대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영끌을 해서 유흥비로 탕진한 다음에 그 빚을 자식들한테 갚으라고 떠넘기는 꼴인 거예요. 정부 지출은 반드시 GDP의 다른 구성 요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가계의 소매 소비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써야 되니까, 빚을 내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투자도, 산업 경쟁력도, 내수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100조를 걷어가서 뿌렸더니 승수가 0.2야. 그러면 80조 원은 어디로 갔나요? 이래도 추경해서 뿌리는 게 공짜로 보입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하죠. 실물 경제보다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더 클 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이래도 나라에서 뿌리는 돈이 공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싼 소비가 바로 정부 지출인 거예요. 현금 살포가 단기 총수요를 부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민생 지원금은 승수가 커서 몇 배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약간의 소비 진작 효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실망스러운 수준인 거예요. 미국은 코로나에 대응한다고 지원금을 2년 동안 인당 총 $3,200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율이 동기간 2.6%포인트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으로 쏠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주식시장, 코인시장에서 돈 잔치가 났습니다만 그 인위적인 유동성 파이프가 끝나고 나니까 몰락이 찾아왔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한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자 폭탄을 맞은 이유인 겁니다. 일본도 코로나 때 인당 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소비 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이 저축으로 쏠렸어요. 이제 일본은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현금 살포 정책은 실패라고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현금 살포는 지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약간 달랐어요.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돈을 임금 지원, 고용 승계 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경제가 지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최대한 간접적으로 했던 거예요. 유럽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코로나 시국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그 경제 부작용, 경제 충격은 덕분에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돈을 국민들에게 뿌리는 것은 쉽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돈 준다는데 왜 싫어하냐고 그런 단순하고 멍청한 소리나 짓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중물. 저는 저들이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매우 불쾌한데 왜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물을 나중에 쓸 수 있어야 그게 마중물이지. 당장 입만 적시고 당장은 목마름을 달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몸을 해친다면 그것은 마중물이 아니죠. 바닷물인 거죠. 세상의 모든 통계, 모든 연구 결과가 저들이 말하는 그 몇 배로 돌아온다, 쓴 돈이 몇 바퀴를 돌면서 경제의 활기가 돈다는 그 기적의 승수 효과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치 그 돈이 공짜인 것처럼 더 큰 이익을 위한 일순간의 희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우리 다음 세대에 뒤집어 씌워집니다. 부양 효과는 극히 단기적이고 결국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게 흩어져 없어지는 돈일 뿐이에요. 그 흔적이 남는 곳은 단 하나, 돈을 뿌린 놈의 지지율 뿐입니다. 바로 그 표장사에 우리 미래를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우와 좌의 차이점이 뭐냐?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차이점이 뭐냐? 우는 공짜를 싫어하고 좌는 공짜를 좋아하냐? 아닙니다. 우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우는 그 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에게서 돈을 받는 그 대가가 뭔지, 우리가 대령통에게서 용돈 25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라에 내야 되는 돈이 대체 얼마인지 그것을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 정상인이고 바로 시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정상이 사라진 사회, 진실이 사라진 사회,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바꾸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정상인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뒤, 20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 사회, 달라진 한국 정치, 달라진 생태계, 달라진 미래를 보면서 나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 역할을 다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프리드먼 청년 아카데미 6기 모집 지원 기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는 학원이 아닙니다. 배우는 시간, 훈련의 과정이지만 또한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는 돈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받습니다. 지식에 대한 탐구, 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왜곡된 세상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받습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미 완벽하고 완성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뭔가 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시작한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우군이 되고 참호가 되고 캠프가 되고 성공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단, 당신도 우리에게 그것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망설이다가 시간을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저는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지원할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지금 지원하십시오. 6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고정 리플에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